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학 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배울 내용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자석이라고 하는 물질이 주변에 어떻게 해서 스스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자석이라고 하는 물질 그 자체도 결국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원자가 스스로 자기장을 만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접근을 했었고, 그 결과 원자 안에 있는 전자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었죠. 그래서 그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는 것과 제자리에서 도는 스핀에 의해서 전류가 통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전류가 공간에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과 이제 이어서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중학교 때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일상에서 있는 경험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어떤 미지의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우리 이름을 X라고 부를 거예요. 요 미지의 물체 X가 처음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가 주변 공간에 자석을 가지고 N극을 가까이 가져갔어요. N극을 이렇게 가까이 가져갔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 있던 X라고 하는 물체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즉, 이 물체가 자석 쪽으로 끌려오던가 또는 밀려나던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변화를 보이게 됐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어떤 물체가 자석에 반응할 때 이런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을 자성이라고 부릅니다.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어떤 물체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역학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 처음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뭐라고 불렀을까요? 관성이라고 불렀죠. 자, 어떤 용수철 또는 어떤 물체가 늘어나거나 또는 압축되었을 때 원래의 길이로 돌아가려는 성질, 탄성이라고 배웠죠. 자, 이렇게 물리에서는 우리 어떤 물체의 성질, 뭔가 성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뒤에 글자 성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자성도 마찬가지로 성질을 얘기해요. 즉, 자석에 반응한 성질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체 X, 이러한 자석의 성질을 가진 물체 뭐라고 불러요? 바로 자성체라고 불러요. 자, 우리 이 자성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물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물체들을 우리 지금부터 분류해서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이 물체가 자화되는 성질에 따라 분류를 해볼 거예요. 즉, 어떤 물체가 자석 주변에 가까이 갔을 때 그 물체가 보이는 변화를 기준으로 몇 가지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자, 먼저 A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A라는 물체가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 또한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원자들을 아주 작은 자석으로 볼 수 있다라고 내용을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그 아주 작은 원자들, 아주 작은 자석들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우리 이렇게 작은 화살표로 그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먼저 A라는 물체가 또는 물질이 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이 제각각이었어요. 무작위였어요. 그래서 그 전체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서로 지워져서 제로, 0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 원래 놓여 있었는데, 자, 내가 A 근처에 자석 N극을 가까이 가지고 가봤어요. 자, 그럼 어떤 변화가 보이느냐? 자, 왼쪽에 있는 요 자석은
주변에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오고 S극으로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죠. 따라서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을 이렇게 빨간색 볼펜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구분을 잘해야 돼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은 N극에서 나올 테니까 자, 이런 모양으로 만들게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A 입장에서 어디를 가리키게? 그렇죠. 오른쪽을 가리키게. 즉, N극이 지금 전체적으로 오른쪽을 가리키게 자기장을 만들고 있어요. 이 외부에서, 즉, 밖에서 A 입장에서 밖에 있는 물체가 만드는 이 자기장, 이걸 우리가 외부 자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즉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서 A라는 물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만드는 자기장이 정렬되기 시작해요. 어디 쪽으로? 외부에 의한 자기장과 같은 비슷한 방향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른쪽을 가리키게 돼요. 그래서 A라는 물체가 만드는 자기장이 다 더해져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게? 이렇게 오른쪽을 가리키게 만들게 되겠죠. 즉 지금 빨간색 볼펜으로 앞에서 나타낸 자기장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그 결과 검정색 볼펜으로 그려진 물체 A가 만드는 자기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A라는 물체를 보면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이 나가고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A라는 물체를 하나의 자석으로 본다면 오른쪽이 나가는 N극, 왼쪽은 들어오는 S극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 자석과 A 사이에 힘이 작용하게 되겠죠. 왜? N극 가까이에 S극이 만들어졌으니까, S극이 유도됐으니까. 그래서 극이 서로 다르니까 무슨 힘이 작용해요?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자, 요 상태에서 우리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원래 가지고 갔던 누구를? 자석을 치울 거예요. 요 자석을 이제 치워버릴 거예요. 자, 이 자석을 치우고 나면 자, 처음에 정렬되어 있던 물체 A의 원자들의 방향이 살짝은 흐트러지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오른쪽을 가리킨 채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의 N극, 왼쪽이 S극 이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되는 요런 물질이 있어요. 즉, 처음에는 자석의 성질이 없었는데 N극을 가지고 가니까 자석의 성질을 가졌어요. 그랬다가 자석을 치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석의 성질이 유지됐어요. 우리 이런 물체를, 이런 자성체를 지금부터 강자성체라고 부를 거예요. 자석이 사라져도 그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는 물질, 자성체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를 알아봤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다른 물질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물질을 이렇게 가지고 놀게요. 자, 다른 물질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자석을 가까이 하기 전에는 원자들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때요? 다 제각각 달라요. 그래서 서로 더했을 때 0이 되는 상쇄돼서 자석의 성질을 갖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한테 어떻게 하자? 이 B한테 자석을 가까이 가지고 가볼 거예요. 자, 얘가 그대로 B예요. 자, B의 자석을 가까이 가지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이 자석이 마찬가지로 N극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있겠죠. 즉 B 입장에서는 자석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을 향해서 자기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 결과 B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오른쪽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하게 돼요.
위에랑 비슷하죠. 그 결과 B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만드는 자기장이 합성됐을 때 서로 지워지지 않고 상쇄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어떻게 돼요? 오른쪽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자, 검정색 화살표는 물체 B가 만드는 자기장, 빨간색 화살표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에요. 전혀 다른 자기장이에요. 알겠죠? 이 주체를 잊으면 안 돼요. 누가 만드는 것인지. 자, 이렇게 만들어져서 마찬가지로 위에서 했던 것처럼 비교해보면 오른쪽 방향으로 나가니까 오른쪽이 자석의 N극, 물체 B의 N극. 자, 왼쪽은 들어가니까 S극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N극과 S극이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극이 서로 어떻게 한다? 잡아당긴다. 따라서 무슨 력? 인력이 작용하게 돼요.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여기 있던 자석을 어떻게 해보자? 치워볼게요. 자, 이 자석을 치우니까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결과가 됐어요. 즉, 앞에서 봤던 강자성체는 자석을 치워도 원자들의 배열이 유지되었지만 자, B는 자석을 치우니까 이 원자들의 배열이, 원자들이 만드는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다시 흐트러져요. 그래서 아까와 비슷하게 이렇게 무작위로 흩어져요. 그렇게 되면 B가 만드는, B의 원자들이 만드는 자기장 합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지워지겠죠. 그래서 자석을 치우니까 자석의 성질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지게 되었어요. 자, 우리 이런 물질, 이런 자성체를 우리 상자성체라고 부릅니다. 자, 상자성체와 강자성체의 차이는 그럼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자석을 치웠을 때 자기장이 유지되는가, 자기장이 유지되지 않는가의 차이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봅시다. 자,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상황이니까 잘 보세요. 자, C라고 불리는 다른 물체를 가지고 왔어요. 마찬가지로 C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원자들이 각각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무작위로 있겠죠. 이렇게. 따라서 C가 만드는, 전체적으로 만드는 자기장은 없을 거예요. 왜? 서로 지워져서. 자, 근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하자? C 주변에 마찬가지로 자석을 갖고 와보자. 자, 갖고 오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자석 N극이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C 입장에서는 C가 놓인 위치를 보는 거야. C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결과 C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만드는 자기장이 배열되는데 앞에 있던 두 놈과는 다르게 어떻게 배열돼요? 그렇지, 왼쪽으로 반대로 배열돼요. 요렇게. 따라서 여기 배열한 C라는 물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만드는 자기장이 합성되면 전체적으로 어디를 가리켜요? 이렇게 왼쪽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요 C를 입장에서 봤을 때, 중심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나가고 오른쪽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N극과 N극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 자석은 여기 있는 물체 C를 어떻게 한다?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요 자석을 이번엔 또 치워볼게요. 자, 자석을 치우니까 C를 이루고 있던 원자들이 만드는 자기장이 다시 무작위로 배열되면서 C는 더 이상 자석의 성질을 갖지 못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반자성체라고 불러요. 자, 요 반의 뜻은 반대라는 뜻인데, 자, 뭐가 반대인지 한번 봅시다. 자, A와 B는 자석이 가까이 왔을 때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 지금 여기 보면 빨간색 화살표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오른쪽, 그 결과 A도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쪽. 자, B도 마찬가지로 B가 있는 위치에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 오른쪽, B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 오른쪽. 어때요? 같아요. 자, 반면 C는 어떠냐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 전체적으로 오른쪽, 하지만 물체 C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 그와 반대인 왼쪽을 가리키죠. 그래서 반자성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외부의 자기장, 지금 빨간색 외부의 자기장과 어느 방향으로 반대쪽으로 자화되는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 물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반자성체라고 불러요. 이런 강자성체 우리 일상에서 본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클립을 가지고 자석에 오랜 시간 붙여놔요. 자석을 가지고 얘가 클립이야. 지금부터 A가 클립을 붙여놔요. 그러다가 우리 나중에 어떻게 해요? 클립을 자석에서 떼고 클립을 가지고 다른 클립에 가져가면 다른 클립이 그 클립한테 어떻게 돼요? 붙어 있게 되죠. 왜? 그건 자석이 아니라 클립이었는데 왜 이 클립은 자석의 성질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요? 이 클립으로 이루어진, 클립이 만들어진 철이라는 물질이 뭐이기 때문에 바로 강자성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게 교과서 137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이제 138쪽 뒤쪽에 보면 이러한 자석의 성질을 가진 물체, 즉 자성체를 우리가 일상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가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고, 물론 다 중요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우리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하드디스크. 자,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저장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기억할 거예요.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뭐 꽤 오랜 시간 외우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까먹을 수 있을 위험도 있어요. 무슨 말이지? 즉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가장 간단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어떤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도어락 비밀번호를 설정한 뒤에 내가 그 비밀번호를 까먹으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머릿속에 정확히 기억이 남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어딘가에 적어놔야겠죠. 즉 우리는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뭐 수업시간 필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메모장, 핸드폰 메모장을 이용해서 적어 놓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어떤 볼펜을 이용해서 손바닥에 적어 놓을 수도 있겠죠.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흔적을 남겨야 돼요. 뭐 노트에 흔적을 남기던 손바닥에 흔적을 남기던 그 흔적을 봐야 우리는 다시 정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내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손바닥에 적어놨는데 그 적어놓은 게 지워졌어요. 그렇다면 난 다시 비밀번호를 열 수 있을까요? 도어락을 열 수 없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려면 지워지지 않게 기억을 해야 돼요. 즉 흔적이 지워지면 안 돼요. 무언가를,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하게 될 하드디스크는 컴퓨터에서 정보를 저장할 때 쓰죠. 근데 그 저장된 정보가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사라지면 의미가 없어요. 즉, 이 컴퓨터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는 정보를 저장하고 계속 있기 위해서
뭔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요 강자성체를 이용해서 흔적을 유지시키는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하드디스크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플래터라고 하는 부분이랑 어디야? 헤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미안. 자, 플래터와 헤드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자, 실제로는 얘가 원형판으로 되어 있지만 그림 그리기 쉽게 그냥 일자로 펴서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지금 플래터예요. 플래터는 여러분이 뭔가 필기를 할 때 펜에 노트를 이용해서 적죠. 그것처럼 노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정보가 적히는 흔적이 남게 되는 장소예요. 자, 그 다음 이 플래터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위쪽에 우리 자석을 둘 건데 이 자석에 N극과 S극을 내가 그때그때 바꿔주기 위해서 극을 계속 바꿀 수 있는 자석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전자석을 만들어 줄 거예요. 즉 전자석을 만들기 위해서 코일을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코일을 이렇게 감아 주었어요. 자, 이렇게 코일을 만들어 주고, 자, 다 추가로 얘기해 주면 코일은 그냥 솔레노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코일을 가지고 내가 지금 전류를 아래쪽으로 흘려주거나 또는 위쪽으로 흘려주든가의 방법을 따라서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전류의 방향을 바꿔서 이쪽이 S극, 이쪽이 N극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N극과 S극 방향을 의미로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내가 N극과 S극을 여기서 만들어 주게 되면 이 플래터를 이루고 있는 원자도 위에 있는 자석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뭔가 배열이 되겠죠. 뭐가 N극, S극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얘를 살짝 왼쪽으로 옮겨줘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 옆에 있는 부분에도 다 뭐 N극, S극, S극, N극 이렇게 극을 만들어서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제 컴퓨터에서 뭐 예를 들어서 N극은 숫자 1, S극은 숫자 0으로 표현해서 0과 1 이진법을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 내가 이렇게 지금 N극, S극으로 정보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전원을 내려요. 그럼 여기 있던 자석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겠죠. 이 성질이 사라져요. 그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지워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정보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정보가 유지되어야 의미가 있을 거니까. 그렇다면 요 플래터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중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야 될까요? 정보가 계속 저장될 수 있게 흔적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바로 강자성체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플래터는 강자성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면 되고 추가적인 내용들도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앞의 내용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